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패션 디자인의 목표에 대한 요 표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패션 디자인의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원리를 살펴보았죠. 그래서 원리에서 네 가지 살펴보았고,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요소가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디자인의 목표를 실천을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쵸? 교와 적합성, 패션성. 그래서 오늘은 요 패션 디자인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아마 요 부분이 하루 안에 진도가 다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진도 나갈 수 있는 데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가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로서 살펴볼 거고요. 못 나가는 부분들, 요소에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시험 끝나고 또 이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션 디자인의 요소가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패션 디자인에 관련된 어떤 그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디자인을 하려면 그 디자인의 요소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전부터 살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막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살펴보지 않아도 되고, 또 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복 같은 연출에 있어서는 점으로만 단독의 요소로서 작용이 되는 것보다는 패턴으로 활용이 되는 좀, 약간 세부적인 요소로만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거는 점이 모여서 이루어진, 그래서 점이 모이다 보면 선을 이루고, 또 선이 모이다 보면 면이라는 걸 또 형성을 할 거고, 그 면이 부피를 형성을 하게 되면 입체감이 형성이 되겠죠? 그 면적 사이에 부피라는 게 적용이 되면. 그래서 입체적인 하나의 의복의 디자인이 탄생이 되는 어떤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하위 요소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이 모여 이루어진 것인데 의복 전체의 형태와 실루엣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흥미와 방향을 이렇게 결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어요. 전체적인 어떤 우리 의복에 있어서 그 의복의 아이템들이 하나의 선의 형상을 이루는 경우들도 있고, 또 아까 점 얘기했을 때처럼 어떤 무늬, 패턴으로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활용이 될 수 있는데, 선은 물리적, 심리적, 이미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복에서의 선은요,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구조적인 선이 있고, 장식적인 선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선은 솔기선, 다트선, 이러한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의복에 있어서. 이러한 솔기선이나 다트선은 어떠한 의복에 있어서의 면과 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리고 장식적인 선으로 와서 봤을 때에는 이제 요 장식으로 선이 표현될 때는 스타일선 또는 디테일선으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식적인 의미로 본다면 선이라고 하는 게 의복에서는 실루엣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은 크게 뭐 우리가 다양한 선을 살펴보자면 굉장히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크게는 일단 직선과 곡선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선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직선은 아무래도 반듯한 선이 되겠죠. 그래서 당당하고 단호하고 조금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풍겨지는 분위기가 경직된 느낌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직선은 남성적인 효과를 표현을 해주는데 효과적인 선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가 뒤에 가서 패션 이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로맨틱 스타일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레강스 스타일, 클래식 스타일, 뭐 드라마틱 스타일, 에스닉 스타일 여러 가지의 패션 이미지를 살펴볼 때
여러분들에게 또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가는 방법, 이러한 것들을 진단해 보는 시간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어떤 원리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스타일링을 할 때에도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접목시켜서, 아, 당신은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스타일이 잘 어울린다라고 조언해 줄 수 있다라는 관점의 안목을 키울 때 분명 선이라는 것도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될 텐데, 그때 직선이 주는 느낌은 확실히 남성적인 효과를 전달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유니폼 제작이나 제복, 군복, 대표적으로 이러한 딱딱한 분위기, 경직된 느낌을 표현하는 의복들에 많이 대표적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직선이 방향에 따라서 다양한 선으로 또 구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평선, 수직선, 사선, 그리고 지그재그 선으로 볼 건데, 어찌됐든 이러한 선들이 다 반듯한 선들의 표현이죠. 수평선도, 수직선도, 그리고 사선도, 대각선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지그재그선도 곡선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직선을 활용해서 표현된 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이러한 선으로 구분되어진다. 무엇에 따라, 방향에 따라 구분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직선이 표현될 때 굵기나 방향에 따라서도 음, 어떻게 보면은 반듯한 선, 수평선, 수직선이 각도만 달리하면 사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굵기 또는 방향에 따라서 체형의 착시 현상까지 줄 수 있는 디자인 요소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평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선은 가로, 세로로 표현하자면 가로선에 해당하는 선이 되겠죠. 그래서 물리적인 효과는 짧고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 그리고 그러한 착시 효과도 좀 더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들을, 수평선을 좀 더 많이 활용하게 되면 이미지적으로 차분하고 지성적이어 보이고 온순한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도 보시면 수평선은 수평선이 이제 대부분 패턴으로도 많이 활용이 된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아이템적으로도 어, 이렇게 벨트를 활용한 수평선에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무늬적으로 더뭐 특정, 어, 그러니까 패턴에 대한 시각적인 정보가 굉장히 이렇게 직접적으로 손쉽게 이렇게 식별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패턴으로 많이 활용된 예시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로선은 좀 더 넓어 보이게 하는 그리고 작아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없는 것보다 당연히 이런 선들의 착시 효과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이고 지성적이며 조금 음, 차분한 분위기 이러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음. 자,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착시 효과를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짧고 넓어 보이는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지나치게 수평선이 이렇게 좀 널찍하고 굵직하게 가는 것보다 조금 더 촘촘해지고 요거보다 더 이렇게 선처럼 느껴지게 되면 그건 스트라이프라고 패턴에 대한 용어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핀 스트라이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처럼 굉장히 얇게 이루어진 요 무늬가 되면 그거는 아주 얇기 때문에 핀 스트라이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길이가 좀더 수평선이기 때문에, 가로의 선이기 때문에 짧고 넓어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지만,
너무 촘촘해지면 오히려 역현상이, 역의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많아지면 오히려 반대로 길이가 길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직선을 설명드리자면 수직선은 세로선에 해당하죠. 그래서 길고 좁아 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즉각적으로는 길고 좁아 보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슬림하고 축소되어 보이는 효과를 주겠죠. 근데 이제 위아래, 상하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무늬이다 보니까 뭔가 버닝, 강해 보이고 딱딱함, 날카로운 이미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선의 효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음. 네, 그래서 수직선은 세로선이기 때문에 좀 더 길어 보일 수 있는 현상을 줄 수 있고요. 또 축소돼 보이는 효과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디자인할 때 이렇게 한 가지의 요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적용을 하겠죠. 그래서 요 굵기도 중요할 거고 또 색상이 들어가면 이렇게 무채색으로만 활용했다라고 봤을 때 색상이 들어가면 그 선의 느낌을 진한 색으로 했느냐, 아니면 연한 색으로 했느냐, 그리고 또 이제 바깥쪽에 진한 색을 두었느냐, 밝은 색을 두었느냐. 이것에 따라서도 착시 효과가 좀 더 극대화되거나 아니면 축소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요 세 번째 사진보다는 첫 번째 사진에서 분명 더 길어 보이는 효과를 색상과 함께 그 수직선의 효과가 좀 더 극대화되신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길고 축소돼 보이는, 좁아 보이는 효과를 주다 보니까 역시 수평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의 수가 많아지면 굉장히 촘촘해지면 오히려 반대의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선을 좌우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폭을 넓어 보이게 하기 때문에 역효과, 그러니까 수평선의 효과가 수직선의 수가 많아지면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요 사진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무엇이 가장 늘씬해 보일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직선은 길어 보이게 한다고 했으니 요 D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많아지면 그 면적이 확대되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있을 때까지가 그 수직선의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가 더 날씬해 보일 수가 있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있을 때에도 좀 적당히 있을 때 그 수직선이 주는 효과들을 확실히 낼 수 있는 것이고 그 수가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역현상, 반대의 효과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도를 달리 하면서 사선을 활용할 수 있겠죠. 대각선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앞서서 수직선은 길어 보인다고 했고, 수평선은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각도를 기울여서 45도 정도 딱 이렇게 반의 기울기를 주게 된다면 주위선에 이제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래도 수평선보다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요소들이 같이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선으로만 보자면 주위에 또 어떤 선이 함께 활용이 됐는지가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길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활동적이고 신선하고 어떤 불분명한 이중적인 느낌,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음, 네. 그래서 각도에 따라서 이 사선이 45도만 있을 수는 없어요. 되게 이렇게 각도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완만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 그림은 수평선의 느낌이
더 많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딱 각진 어깨선으로 뭔가 수평선의 느낌을 나타냈고, 형태적으로. 그리고 여기 벨트는 아니지만 허리단 부에서도 물론 색상의 요소가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면적의 선의 효과가 드러나게끔 했는데, 이런 느낌이 있을 때 분명 뭐 이러한 것들도 수평선도 늘씬한 사람이 입으면은 뭐 크게 면적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작용이 돼서 뭔가 이렇게 옆으로 퍼져 보이는 형태를 나타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선에 활용이 되었을 때가 훨씬 더 길어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선이 주는 이미지 효과는 분명 수평선, 수직선과는 다르다고 했어요. 좀 더, 어, 분위기가 온화하거나, 온순하거나, 뭔가 딱딱한 느낌으로 수평선과 수직선이 느낌을 주었다면, 사선은 어떻게 보면 반반인 거잖아요. 그래서 활동적이면서도 신선하고 조금 이중적인 느낌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수평선만 있을 때 보는 수평선은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었죠. 근데 이렇게 물론 수평선이 적용돼도 함께 사선의 느낌이 활용되었을 때는 그 사선의 느낌이 확실히 들어갔을 때 더 길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도에도 영향을 본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각, 둔각, 사실 초등학교 때 배우죠. 90도가 직각, 각도가 90도 이내에서 활용이 될수록 예각, 90도의 범위가 넘어가서 180도와 90도 사이에 그 각도를 이룰 때에는 이렇게 둔각,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각도에 따라서도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선의 각도가 되게 완만하냐, 아니면 이렇게 많이 각도를 형성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좁아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넓어 보이게 할 수도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직선하고 대각선을 같이 이제 활용한다고 했을 때 둘 다 길어 보이는 효과를 내주죠. 근데 이제 예시를 왜 자꾸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은 키 커 보이고 날씬해 보이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도 그러한 것들의 어떤 활용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선에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자 할때 수직선도 활용했지만 사선도 같이 들어갈 때, 그 사선이 이렇게 화살표 방향성, 위로 향하는 화살표의 방향성을 형성을 할 때가 더 길어 보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선 가지고도 착시 효과를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워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같은 길이의 선이 있는데 화살표 방향의 그 바깥에 이렇게 바깥으로 향하게 끝에 했느냐 아니면 모아지게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같은 길이의 선인데도 달라 보이는, 길이가 달라 보이는 효과, 착시 현상을 한 번쯤 배워보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혀질 때에는 그 방향성이 위로 향하도록 해주시면, A처럼 해주시면 많이 더 길어 보일 수 있는 효과, 원하는 효과를 더 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성의 무늬는 뭐 선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을 분리해서 색깔을 달리할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이제 요 어깨선에, 어, 다트선이나 아니면 정말 약간 야구 점퍼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도 이렇게 어깨선의 컬러 블럭이 몸판이랑 소매의 색깔이 달리 이렇게 분리시켜서 들어갈 경우 그냥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갈 경우 좀 더 착시 현상을 느끼실 수 있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그재그선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그재그선은 강조되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뾰족하죠? 그래서 강조.
시켜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시각이 더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이미지적으로는 변덕스러움, 날카로움, 활동적인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겠고요. 아까 제가 각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0도에서 90도 그 사이의 범위의 선이다. 그래서 예각선을 표현할 경우는 조금 더 좁아 보일 수 있겠고, 그 90도 이상의 좀 면적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낸다면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각각 달리 사용된다기보다는 어떤 각도를 형성했을 때 이 예각에 해당하는 부분, 면적은 조금 늘씬해 보일 거고요. 이 둔각에 해당하는 면적이 더 이렇게 딱 봤을 때 몸이 입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시각적으로 더 이렇게 앞쪽에서 보여지는 형태의 각을 보여준다면 그 면적이 더 많이 보인다면 아마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예각선이 두드러지는 느낌을 줄 때에는 이렇게 각이 좁은 느낌들이 더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날카로운 이미지를 줄 거고요. 둔각선의 그 효과가 눈에 더 두드러질 때에는 좀 더 심플하고 활동적인 분위기로 느껴지실 겁니다. 음, 지그재그 선이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죠. 각도가 이렇게 완만하면, 조금 더 완만하면, 어때요? 어, 어떻다고 했죠? 음, 완만해서 이렇게 면적이, 각도의 그 범위가 이렇게 넓게 되면, 조금 이렇게 완만한 느낌으로 갈 거고, 사실 길어 보인다는 것보다는 넓어 보이는 효과가 더 크겠죠. 그리고 이제 예각선처럼 이렇게 촘촘하게, 뾰족뾰족하게 가면 좁아 보이게 되겠습니다. 어, 죄송해요. 앞으로 갔네요. 음, 그래서 넓게 가는 것보다 또 촘촘하게 갈 때가 좀 더 이렇게 넓게 자켓의 밑선을 표현을 할 때보다. 자, 여기에서도 예각 둔각이죠. 예각 둔각. 넓게 팠느냐 아니면 좁게 깊숙이 팠느냐 이런 각도의 형성에 따라. 자, 그래서 그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 각도에 따라서 꼭 패턴이 시각적으로 많이 보이니까 패턴 위주로는 보여드리긴 했으나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의복의 그 전체 아이템에서 나타나는 이런 선들로 표현될 수도 있죠. 꼭 이렇게 무늬적으로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디자인에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선이요. 자, 그래서 요 선들이 주는 느낌들, 어떤 효과를 나타내주고 분위기를 자아내주는지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분명히 헤어 커트 같은 거 할 때에도 그리고 또 이제 메이크업을 한다면 그 선을 막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을 할 리는 없으니까 조금 와닿아지는 것은 크게 없으시겠지만, 어, 뭐, 볼터치의 각도, 이런 것들에서도 알게 모르게 그 선을 활용한 면적의 표현들, 이런 것들이 많이들 표현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썹 산, 뭐 이런 거에도 다 각도가 있으니까요. 어떤 선의 느낌이 났을 때 어떤 이미지의 분위기가 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선은 직선과 곡선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곡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곡선은 부드럽고 우아하며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주는 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은 남성적인 분위기를 자아내 주었다면, 곡선은 선이 이렇게 굴곡져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부드러운 분위기를 주기 때문에 여성적인 효과를 표현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복, 아동복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과도하게 역시 사용을 하게 되면 뭐든 지나치게 되면 장식적인 게
어떤 눈에 피로감을 주게 되기 때문에 지저분해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곡선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 선들은 원, 타원, 파상선, 와선, 스칼럽선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원도 완만하게 그리면 그냥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될 거고, 좀 이렇게 길쭉하게 표현하면 타원형이 되겠죠. 그리고 파상선하고 스칼롭선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해요. 이렇게 물결이기는 한데, 뭔가, 어, 그러니까 물결이지만 조금 다른 점은 파상선은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물결 모양, 스칼롭선은 그, 왜 조개 껍질의 끝부분, 보시면 이렇게 곡선되어져 있잖아요. 어, 그걸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비슷한 패턴의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각도가 곡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게 되면 조금 더 부드럽고 여성적인 분위기를 나타내 주고요. 원에서도 타원은 경사도가 있을 거죠. 어, 그리고 그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높낮이의 강도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지는 경사도가 있는 곡선이라고 한다면 젊고 활동적인 분위기를 자아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도의 변화가 크게 없이 완만할수록 부드러워 보이고 많을수록 뭔가 활동적인 분위기를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체 자체가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이고 나름의 그 몸체에 나름의 그 곡선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선과 곡선은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인체와 조화되기가 좀 더 수월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드러나는 그런 선이 되겠고요. 반면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선이 어, 사람을 움직이니까 변화해서 보이겠죠. 그걸 활용을 했을 때. 그래서 좀 그러한 움직였을 때에 달라질 수 있는 그 선의 변화를 조금 예측을 하면서 고려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은 각진 부분에 완화를 시켜주고요. 막 우리가 너무 빼짝빼짝 말라서 막 어깨가 막 굉장히 이렇게 뾰족하다. 아니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져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완화시킬 때도 좋겠고, 그리고 신체 곡선을 좀 더, 몸매가 일자형이야. 근데 좀 이렇게 곡선을 표현하고 싶어. 콜라병처럼 그런 선을 나타내주고 싶어 할 때에도 신체의 곡선을 조금 표현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선이 되겠습니다. 사실 곡선은 다 그렇죠. 어, 근데 이제 원을 활용하게 되면 신체 곡선을 좀 더 강조시켜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화사하고 귀엽고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나타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이라고 하면 땡땡이스러운 장식이나 무늬로서 표현이 많이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각져 있는 어깨선을 갖고 있다면 이렇게 원의 형태의 디자인되어져 있는 면적을 의복으로서 표현하면서 원의 패턴을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원형인데요. 어떻게 보면 원이랑 같아요. 근데 조금 길쭉해지는, 약간 이렇게 넓적해지는, 이렇게 면적이 한쪽으로 이렇게 퍼지는 형태를 띠고 있겠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연출을 주고 신체 곡선을 약간 강조시켜 줍니다. 너무 뽕긋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짝 흐르는 느낌으로 부드러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미지 효과가 극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성스럽고 차분하고 조금은 어, 무난해 보이게 하기 때문에 둔한 느낌을, 조용한 느낌을 자아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너무 극적인 효과를 주지는 않죠. 뭐, 타원형의 분위기.
아까 어깨선은 그냥 뽕긋하게 들어갔다면, 여기에서는 그 아랫단에 이렇게 타원형의 분위기를 벌룬 느낌처럼 주었네요. 패턴으로 더, 이런 안경. 이 타원형 느낌으로 어깨에서 보트넥이라고 하죠. 이렇게 옆으로 둥글게 좀 팬 느낌. 어, 그런 보트넥 느낌으로 표현을 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장선은요, 둥근 것을 좀 더 강조시켜주고, 만약에 각진 게 있다면 완화시켜줍니다. 근데 곡선에서 나타내지는 어떤 이 특정 무늬들은 다 좀 부드럽게 각진 것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상선만에 가지고 있는 특징은 아니지만 역시 파상선도 극적인 효과를 주는 효과보다는 타원형처럼 자연스러운 그 부드러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스럽고 아름답고 유연한 분위기를 자아내주죠. 음, 물결 느낌이라고 표현을 아까 말씀드렸죠. 물결 느낌으로. 이렇게 물결 느낌으로 뭔가 꽃장식처럼 들어간 곡선의 볼륨감들을 보실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와서는요, 시각적인 집중, 강조를 해주는 조금, 눈에 즉각적으로 이게 어떤 효과를 주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완만한 느낌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강하고 고상하고 뭔가 모호한 느낌을 주게 되겠습니다. 와선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달팽이 문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오리, 달팽이 이런 느낌으로 보실 수 있죠. 회오리요. 회오리 같은 느낌이죠. 달팽이 문양. 이런 느낌은 그냥 자연스럽게 흐르네 이 느낌이 아니라 특정지어지게 시선을 집중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뱅글뱅글뱅글 도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지럽다, 이렇게 돌았다 이런 느낌 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말잖아요. 그래서 모호한 느낌을 분명 주게 됩니다. 자, 스켈lep선은 파상선처럼 물결 느낌이라고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길게 그 조개 껍질의 곡선, 바깥 선 문양을 이렇게 계속 흐르게 해주는 스켈lep선은 만약에 사용된다면 그 부분이 조금 강조되고 넓어 보이는 효과, 이렇게 퍼져나가는 느낌이 계속 반복적이어지기 때문에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파장선보다는 활동적이고 생생하며 유연한, 조금 세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상선보다. 강조되어지는 느낌으로 변하게 됩니다. 곡선, 볼록볼록볼록. 패턴에서도 붙여가지고 볼록볼록볼록한 느낌, 여기 판초 느낌의 의상에서도 그 느낌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곡선을 어, 나타냄으로써 부피감을 또 형성을 했죠. 음,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업선이 활용된 예시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곡선도 각각의 표현되지는 그 곡선의 분위기가 특정 문양의 선들을 구분시켰고 그것이 각각 주는 느낌들이 조금씩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런 선의 성격을 결정짓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다양한 것이 결정이 되어지는 그 원리로 작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그냥 쭉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즉각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이 선으로만 활용이 됐어 라고 인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굵기를 활용했느냐, 어떤 좀 그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느냐, 얼마나 이게 반복적으로 또 많이 사용되고 좁게 사용됐느냐, 뭐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또 소재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인 요소는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한 것이었으니
이러한 부분들은 한 번쯤 그냥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끝났고,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